둘째 날 아침 아포산의 정상에 두꺼운 옷을 입고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열대지방이라도 2954m의 높은 산인데 따뜻한 보온 의류를 준비하지 않아 밤새 추위에 떨다가 날이 밝자마자 얼른 비디오 카메라를 챙겨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서남쪽 봉우리가 가장 높고 작은 호수의 분화구가 있습니다. 아포산은 3개의 봉우리가 있죠.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등산 텐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망뿐 아니라 아늑하고 식수가 있어서 캠프사이트로는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운 베나도 호수가 내려다 보입니다. 스페인 말로 베나도는 사슴을 뜻하는데 호수의 모양이 사슴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대 수심이 6m 정도이고 수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으니 어느새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필리핀의 등산팀들이 행사를 한 후 동쪽 봉우리에서 일출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포산의 서쪽 정상인 키다파완 피크입니다. 정상 표지석도 있습니다. 새벽 6시 20분인데 아포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분화구 안의 텐트들이 풍경이 평화롭습니다. 일출 구경을 하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은 가팔라서 아찔하고 좀 힘겹네요. 캠프사이트 근처에 있는 우물에 비친 아포산의 정상 모습입니다. 필리핀의 산악회 가입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주변을 둘러보며 현지 사람들과 텐트에서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건네주고 나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인증샷을 남겼죠. 포터가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호수입니다. 우기엔 호수가 된다는데 지금은 건기여서 물이 없네요. 내려가는 길의 경사가 급해서 엉덩이 스키를 타는 지역이라는데 두어 걸음만 옮겨도 고도가 1m 정도는 내려오는 듯 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시야를 가리네요. 대만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 내려오고 바위덩어리를 발 디딤돌로 해서 돌 조각을 붙잡고 조심스레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는 않네요. 지금 올라오는 사람도 있네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구디구디 캠프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어제 올라왔던 유황 분화구가 있는 너덜지대를 또 통과합니다. 유황 흔적이 있는 구멍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분화구 구멍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네요. 땅속에서는 연신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눈도 따갑고 공기는 매캐하다 못해 역겹습니다. 바람이 불면 유황가스가 몰려와 숨이 턱턱 막히고 호흡이 어렵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기도 부담스러운 이곳에서는 동식물이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의외로 군데군데 고산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연신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노란 유황 조각을 보니 제일 먼저 오리가 생각납니다. 저걸 먹으면 유황오리가 될란가? 기념으로 한 조각을 주워오고 싶네요.
고양이의 너덜지대를 지나 숲이 우거진 정글을 또 만나네요. 진흙길을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오히려 푹신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 올라갈 때 점심을 먹으며 쉬었던 고디고디 캠핑 사이트입니다. 내려올 때 보울더 지대에서 봤던 사람이 물통에 식수를 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물바지가 귀엽네요.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물이 맑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두리안 브레드. 두리안으로 만든 빵을 먹어보라고 보여줍니다. 두리안은 냄새가 많이 나는 과일인데 빵은 독특한 향과 함께 아주 달콤하고 맛이 있네요. 하나에 10페소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고사리가 널려있는 숲길을 지나 고목나무 등걸이 또 나타납니다. 타고 넘어야 할지 밑으로 기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땐 나무줄기 밑으로 난 구멍을 기어서 가는 게 일단 안전하겠지요. 빵 중에 가장 맛있는 빵이 안전빵이라고 하죠. 고사리밭의 진흙탕 길은 원시 식물에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듯 하지만 등산객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파른 길이 없는 듯 하다가 내려가 보면은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힘들어하지만 여러 번 다닌 포토와 가이드는 나무 뿌리를 손잡이로 삼아 잘 가고 있습니다. 내려와 꽃이 피어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에는 나무에 포멜로가 탐스럽게 달려있네요. 포멜로는 감귤류의 과일 중에 가장 큰 종류이죠. 우리나라 수입 과일 중에 자몽이 오렌지와 포멜로를 교잡하여 만든 종입니다. 텐트를 치고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 숙소의 잔디마당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발하발에 배낭을 꼭대기에까지 묶어서 매달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등산으로 체력이 고갈되었는데 한결 배낭을 안 매게 되어 몸이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하발하발은 민다나오 지역의 사투리로 오토바이에 의자를 설치한 일종의 택시입니다. 배낭을 실은 하발하발이 위태롭게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지나가네요. 카타파강까지는 비포장 도로여서 배낭이 호강을 하고 일행은 걸어서 갑니다. 하발하발 앞에는 아포산 독수리를 그려놓았네요. 카타파강은 포장도로여서 하발하발 뒷자리에 간신히 앉았습니다. 캠프 사브로스로 가는 길 옆에는 바나나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입구에서 캠프 사브로스까지는 걸어가든지 아니면 말이나 지프를 타야 하는데 우리는 말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의 양배추와 당근, 무, 호박, 감자 등을 파는 채소 가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듯이 테이프를 붙인 중국제 저울이 눈길을 끄네요. 그래도 눈금은 살아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노랗고 흠집 하나 없는 매끈한 바나나를 많이 봤지만 현지 바나나는 얽고 흠집도 많이 있습니다. 승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마부의 뒷자리에 같이 앉아 타고 갑니다. 10분 정도 말을 타고 가야 하는데 30페소라고 합니다. 말을 타고 가며 비디오를 찍으니 많이 흔들리네요. 황토끼를 말을 타고 가는데
동네 개가 안내하듯이 앞장을 섭니다. 사브로스는 디고스시 카파타간 마을의 고원에 자리 잡은 어드벤처 놀이공원입니다. 장작을 세워놓은 것을 보아 밤에는 캠프파이어도 하는 모양입니다. 캠프 주변은 상당히 고지되어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짚라인 뿐만 아니라 케이블 리프트도 있고 숙소와 당구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리조트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아포산 경치를 볼 수도 있고 해발 1200m의 높이에 있어서 기온도 선선합니다. 짚라인을 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장비를 챙겨야 합니다. 헬멧을 써야 하고 이동식 분리와 몸에 착용할 하네스를 카라비노로 연결을 합니다. 안전요원이 먼저 시원스럽게 시범 라이딩을 하네요. 헬멧을 쓰고 엎드려서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힘차게 내려갑니다. 나는 비디오 카메라를 손에 꼭 쥐고 촬영을 하며 출발했습니다. 계곡을 가로질러 나무에 부딪힐 듯 내려가네요. 380m짜리 짚라인 로프와 굴러가는 롤러 사이에서 나는 새소리에 더욱 짜릿합니다. 첫 번째는 40초짜리로 적응용인 듯 하네요. 차로 이동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캠프 사브로스에서 내려다보니 카타파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5분 정도 케이블 리프트를 타고 800m로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길다는 지프라인을 탑니다. 짚라인을 타고 나니 출출한데 근처에 허름하지만 간식을 파는 집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는 것을 알아챈 아이가 눈치 빠르게 의자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네요. 핫도그 모양으로 나무젓가락을 꽂은 바나나를 코코넛 숯불 위에 올려놓고 굽고 있습니다. 그릴드 바나나, 그릴 바나나, 오케이. 필리핀 여행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 바나나를 날로 먹었죠. 필리핀 여행 이후에 바나나를 구워 먹고 프라이팬에 튀겨 먹는 게 맛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페소? 바나나 꼬지 한 개에 5페소로 약 100원 정도입니다. 부채질하는 엄마 옆에서 일손을 돕는 아이의 미소가 해맑아 보입니다. 막대기로 수출 정리하는 딸 아이도 너무 귀엽네요. 자루에서 바나나를 꺼내 능숙하게 칼로 다듬는 큰아이는 듬직하게 보이네요. 우리는 내려가는데 먹을거리를 한아름 챙겨서 말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즐겁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비포장 황토길에 마부와 듬직한 체구의 여자가 함께 타고 가니 말의 발걸음이 오르막이어서 휘청휘청하네요. 삼박 4일의 아포산 등산 주요 일정을 마치고 디고스시로 갑니다. 디고스는 인구 18만 명으로 민다나오 남쪽 다바오 델 수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달콤한 망고와 시벳 커피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시벳 커피는 필리핀 서양 고양이가 섭취한 커피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도네시아의 서양 고양이가 만든 루아 커피가 유명하지요.